엄마, 나 그냥 주말마다 없어져 버리고 싶어. 딸 서연이가 이렇게 말하던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었습니다. 맞벌이에 애 키우느라 지친 애가 쉬어야 할 주말마다 시댁 심부름으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운전, 장보기, 반찬 만들기, 청소까지 그 집의 주말 도우미가 된 내 딸. 서연아, 너 언제 쉬니? 쉬긴요. 주말엔 어머니 댁 가고 평일엔 회사 가고 애 보느라 정신없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젊은 애가 뭐가 피곤해. 도윤이는 평일에 죽겠다는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절대 모른다. 직접 겪어봐야 한다. 그래, 한 번쯤은 누가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딸 대신 제가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요즘 딸 서연이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딸의 얼굴을 보면 금요일보다 더 지쳐 보이거든요. 서연아, 주말에 좀 쉬었냐? 쉬긴요, 엄마. 또 어머니 댁 다녀왔죠. 그 말을 할 때마다 딸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맞벌이에 8살짜리 유빈이까지 키우느라 평일도 전쟁 같을 텐데 주말마다 시댁에 끌려가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온 딸이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딱 떴죠. 딸이 후하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반찬 좀 같이 해놓으려고. 어머니, 이번 주는 유빈이랑 약속이 있어서. 약속? 아이고, 젊은 애가 뭐가 그리 피곤해. 도윤이는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는데 넌 괜찮잖니? 토요일 오전에 와. 알았지?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딸의 휴대폰에서 연달아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슬쩍 화면을 봤어요. 토요일 10시까지 와. 운전은 네가 하고 마트도 같이 가야 하니까 일찍 와라. 요즘 맞벌이들 다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밥을 먹던 유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할머니 집 가? 나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지난주에도 못 갔는데. 유빈아,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가자. 엄마는 맨날 다음 주래. 친구들은 다 주말에 엄마랑 놀러 가는데 나만 맨날 혼자 아빠랑 집에 있어. 유빈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참고 참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딸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빈아, 할머니 혼자 계셔서 그래. 엄마가 도와드려야지. 그럼 아빠는? 아빠는 왜 안 가? 아빠는 주중에 일하느라 힘드셔서.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평일엔 회사에서 퇴근하고는 저녁 준비에 유빈이 돌보고 설거지에 빨래까지. 주말엔 또 시댁 가서 장보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언제 쉬라는 건지. 아니, 사위는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왜 제 마누라는 못 쉬게 하는 건지. 그날 밤 딸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지난 3달 동안 딸이 주말에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에 불려가는 겁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압박이야. 이러다 우리 딸 완전히 무너지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 늦게까지 깨워서 미안해요.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딸의 지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 딸 사람답게 주말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그 주 토요일 딸은 역시나 시댁에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가더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제 집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잘게요. 일요일 오후에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다시 전화했더니 그제야 받더군요. 서연아, 어제 많이 힘들었니? 네. 반찬 6가지 만들고 김장 김치도 담그고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청소까지 했어요. 그럼 김서방은? 집에서 쉬고 있죠. 어머니가 남자가 주방 일까지 하면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왜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오늘 퇴근하고 운전하다가 눈이 확 감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옆 차선으로 밀리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져도 되겠다고. 서연아. 놀라서 정신 차렸는데 엄마 진짜 무서웠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연아? 집 앞 공원이요. 집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 잠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올라가. 엄마가 지금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딸이 겨우 집에 들어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 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말엔 돈도 안 나오는데 더 힘들어요. 아니, 회사보다 더 힘들어요. 왜 도윤이한테 말 안 해? 했죠. 여러 번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너한테 의지하시나 보지.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주중에 힘든데 주말까지 그쪽 일까지 하면 나는 언제 쉬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퍽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 쉬는데? 저요? 저는 그냥 참아야죠. 서연아, 엄마가 보기엔 도윤이는 자기 평일 일만 힘든 줄 알지. 저는 평일도 주말도 다 일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들 힘들까봐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고요. 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나쁜 며느리 되고 싶진 않은데 하루만, 딱 하루만 쉬고 싶어요. 유빈이랑 놀이터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욕심인가 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아, 그건 욕심이 아니야. 당연한 권리야. 하지만 엄마가 뭔가 해볼게. 엄마, 괜히 문제 커지면 어떡해요. 저 더 살기 힘들어져요. 아니야. 이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해. 너 어제 운전하다가 정신 놓을 뻔했다며. 다음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사라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딸 어떡하냐? 사위가 딸 키우는 아빠면서도 제 마누라가 얼마나 버티고 사는지를 모르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사위한테, 사돈한테 달려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딸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 주 화요일, 딸에게서 카톡 캡처 사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말엔 김치 담가야겠다. 서연아, 너 말고 누가 있니? 도윤이는 주말에도 쉬어야 하니까 너만 와. 금요일 저녁에 미리 와서 재료 손질 좀 해놔라. 금요일 저녁까지 오라고? 그럼 평일 퇴근하고 바로 가란 얘기잖아요. 딸이 답장을 보냈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는 유빈이 학예회가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학예회? 그건 도윤이가 가면 되지. 너는 내가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며느리가 그렇게 바쁘면 어떡하니? 저는 그 캡처를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내 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딸은 화면만 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는 진짜 가지 마. 엄마 안 가면 유빈 아빠한테 연락 가고 또 나보고 효도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유빈이 학예회는 봐줘야지.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참다 못해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요즘 우리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아이고, 뭐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요즘 애들은 참 체력이 약한가 봐요.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돈, 그때는 시댁이 같이 살면서 서로 돕지 않았나요? 요즘은 각자 멀리 살다 보니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도윤이가 평일에 얼마나 힘든데요.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죠. 나도 혼자 사는데 힘들어요. 사돈도 혼자 계셔서 힘드시죠.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됐네요. 서연이가 좀 철들어야지. 철들어야 한다고? 우리 딸이 철이 없다고? 사돈, 서연이도 맞벌이로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주말까지 계속 시댁이라면 언제 쉬나요? 사돈,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냥 반찬 좀 같이 만들고 장 좀 보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찬 좀 만들고 장 좀 본다고? 그게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일인데? 거기다 운전에 청소까지 하면 하루 종일인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딸이 지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한 일들을 적어봤어요. 1주차 시댁 방문, 장보기, 반찬 5가지 조리, 청소. 2주차 시댁 방문, 장보기, 김치 담그기, 냉장고 정리. 3주차 시댁 방문, 장보기, 반찬 6가지 조리, 화장실 청소. 4주차 시댁 방문, 장보기, 밑반찬 만들기, 베란다 정리. 이게 사람이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인가? 그것도 평일엔 회사 다니면서.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어제 사돈하고 통화했는데. 엄마, 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엄마, 이러면 제가 더 곤란해져요. 어머니한테 처갓집에서 뭐라고 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근데 서연아. 엄마,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자책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나? 딸만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사돈 세대 방식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내 딸까지 갈아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 이대로 두면 우리 딸 정말 무너진다. 제가 직접 나서면 처갓집이 며느리 부추긴다 소리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딸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먼저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 저녁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기회를 봤어요. 유빈이가 방에서 놀고 있고 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죠. 김서방, 요즘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장모님,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연이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거죠. 사위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김서방은 왜 안 가? 저요? 장모님. 사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평일에 죽어라 일하니까 주말엔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막바지라 야근도 많고요.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 근데 내 마누라는 평일에도 주말에도 다 일하잖니. 김서방, 그럼 서연이는 언제 쉬니? 그건 사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하는데 제가 말하면 효도 안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서연이도 괜찮다고 하니까. 서연이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아? 그때 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친구도 회사 일로 힘들 테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게 걱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시댁, 그 사이사이엔 유빈이 돌보기. 언제 한 번이라도 쉬어본 적이 있나요? 며칠 후 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도윤이한테 진짜로 힘들다고 얘기한 적 있니? 있죠, 엄마.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처음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니 요즘엔 엄마 혼자라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해요.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변한다. 겪어봐야 한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게 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가슴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위와 사돈이 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로 설득하는 건 이미 실패했어요. 딸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사돈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직접 느껴보게 하는 것.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딱 하루만 딸이 하는 일을 그대로 경험해 보면 어떨까?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사돈이 직접 보게 되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토요일 김서방을 우리 집으로 부른다. 점심때 사돈에게 반찬 나눠주려고 초대한다. 그때 사돈이 아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직접 본다. 계획이 선명해졌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김서방이 직접 느껴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야. 마음을 굳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너 유빈이랑 어디 가고 싶은데 없니? 엄마 또 어머니 댁 가야 해요.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유빈이랑 실컷 놀아. 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어머니한테 또 전화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번엔 다른 방법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서방, 이번 주말 시간 좀 낼 수 있니?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얘기하자.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저는 사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방, 이번 주말은 우리 집 좀 도와줘. 서연이는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요? 장모님 댁에요? 사위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한 번만 도와주라. 나도 이젠 혼자 힘이 붙여서 반찬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그럼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유빈이랑 놀이터 가게 해주고 싶어. 애가 엄마만 기다리는데 주말마다 못 놀아주잖니. 유빈이 학예회도 못 봤다며? 전화 너머로 사위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그런데 제가 집안일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 가르쳐 줄게. 서연이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시댁 가서 배운 거야. 아,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서연이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비밀이야.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서. 그때 멀리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 사위가 전화를 딸에게 넘겼나 봅니다. 엄마가 왜 유빈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냥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좀 도와달라고. 엄마, 그러면 저는 또. 아니야. 너는 유빈이랑 놀아. 이번엔 김서방이 올 차례야. 잠시 침묵. 엄마, 진짜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는 이번 주말 걱정하지 말고 유빈이랑 실컷 놀아. 놀이동산이든 영화든 뭐든 다 해. 엄마.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편한 옷 입고 와. 땀 좀 흘릴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트 보기, 장바구니 나르기, 재료 손질, 반찬 만들기, 설거지. 딸이 하던 것의 절반만 시켜보자. 절반만이라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니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나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건 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내일 우리 집에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점심때 잠깐 들르시겠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고맙네요. 그럼 내일 12시쯤 갈게요. 완벽했습니다. 김서방이 아침부터 일하고 땀 흘리고 지쳐있을 시간. 그때 사돈이 오는 겁니다. 아들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어요. 편한 운동복 차림에 얼굴은 벌써 긴장한 표정이었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일단 마트부터 가자. 운전은 김서방이 하고. 네. 지금 바로요? 그래. 오전에 장 보고 와야 점심 전에 반찬 만들 수 있어. 대형마트. 저는 카트 2개를 끌어왔어요. 장모님, 이거 왜 2개나? 하나로는 부족해. 자, 이것부터 담아봐. 배추, 무, 파, 양파, 감자, 고기, 생선, 각종 양념들. 카트가 점점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직 반도 안 담았어. 서연이는 이 정도면 조금 산다고 하더라.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득한 카트 2개. 장모님,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가죠? 김서방이 차에 싣고 집에 가서 다 날라야지. 우리 집 4층이야. 네. 엘리베이터는요?
없어. 서연이는 혼자 이거 들고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사위가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집에 도착해서 4층까지 2번 왕복. 사위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계단 오르내리다 숨 넘어갈 것 같다고 헉헉거리는데 속으로 이제야 알겠니 싶었습니다. 김서방, 쉬고 싶지? 근데 서연이는 이거 하고 바로 요리 시작해. 지금요? 그래. 재료 손질부터 해야지.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파 다듬기, 무 씻기, 고기 양념하기. 이 파는 어떻게 썰어요? 잘게 송송.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너무 굵다. 다시. 김서방이 파 썰다가 손목을 털더니 장모님 이거 파가 왜 이렇게 끝이 없죠? 하는데 괜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사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잠깐 물 좀. 물 마시고 와. 근데 서연이는 물 마실 시간도 없이 하더라. 재료 손질이 끝나고 본격적인 요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무나물, 시금치나물. 장모님, 이거 언제까지 해요? 점심 전까지. 아직 2시간 남았어. 사위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11시 50분. 사돈이 오기 10분 전. 김서방, 설거지 좀 해줄래? 네. 지금요? 아직 요리 안 끝났는데. 서연이는 요리하면서 중간중간 설거지도 다 해. 빨리빨리. 사위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딸랑. 초인종 소리. 벌써? 김서방 계속 설거지해. 내가 문 열게. 사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서 와요. 오늘 반찬 뭐 하셨어요? 거실로 안내하는데 부엌에서 물소리와 함께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휴, 이게 끝이 없네. 사돈이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기 누가?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김서방이요. 오늘 서연이 대신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사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윤이가요? 부엌으로 가니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낀 사위. 땀범벅 얼굴에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도윤아, 너 여기서 뭐하니? 사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왜 여기?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대신 김서방이 와줬어요. 딸이 너무 지쳐서요. 사돈은 말없이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쌓인 설거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들, 싱크대 주변의 물기, 그리고 땀 흘리는 자기 아들. 사이다처럼 쫙 속이 내려갔습니다. 사돈은 천천히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김치통, 장바구니, 설거지 산더미, 그리고 땀범벅으로 서 있는 자기 아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사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얼마나 걸렸니? 아침 9시부터요. 지금 12시니까 3시간이요. 사위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힘들었니? 솔직히 네. 생각보다 훨씬. 사돈이 싱크대 쪽을 천천히 봤습니다. 쌓인 냄비들, 도마, 칼, 프라이팬. 이거 서연이가 매주 하는 거니? 네. 매주 토요일마다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장 보고, 재료 나르고, 손질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면 보통 4~5시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해서 집에 가죠.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는 저녁 준비하고, 유빈이 돌보고, 설거지하고, 그게 또 2~3시간이에요. 사돈은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풀어져 있고, 손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고. 도윤아, 너 평일엔 회사 가지?
네, 엄마. 그럼 서연이도 회사 가지? 네. 그럼 서연이는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이걸 하는 거구나. 사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돈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가 우리 도윤이 힘들까봐 며느리한테 너무 기댔나봐. 내가 며느리를 사람 하나로 안 보고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구나. 그게 제일 미안하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도 혼자 계시니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며느리 사정도 봐줬어야 하는데. 사돈이 아들을 다시 봤어요. 도윤아, 너 오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솔직히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장바구니 들고 계단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요리하는데 손이 떨리고 사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거 언제 끝나지? 그 생각만 들었어요. 서연이는 이걸 매주 하면서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고마워요.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무리한 걸 시켰는지 아들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야 알았네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돈, 말로 하면 모르잖아요. 겪어봐야 알죠. 맞아요. 내가 반찬 좀 만들고 장 좀 보는 것쯤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사돈이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 내가 엄마 집에 와라. 서연이는 쉬게 하고. 엄마, 아니, 내가 그동안 생각이 없었어. 며느리도 사람인데 주말까지 이렇게 부려먹으면 어떡해.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그래, 뭐래? 미안하다고 그동안 제 사정을 몰랐다고. 이제는 쉬는 날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유빈 아빠가 말했대요. 오늘 장모님 댁에서 일해보니까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고. 그래, 다행이다. 저는 그제서야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괜찮아. 이제 주말엔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 후 2주 뒤, 토요일 오전 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유빈이와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서연이. 엄마, 주말에 애랑 놀이터 오니까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 사진 속 딸의 얼굴은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엔 김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제가 카레 해봤어요. 서연이가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 김서방 손맛도 좋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서연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김서방은 주말마다 한 가지씩 요리를 배우며 서연이와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있어요. 사돈도 달라졌습니다. 반찬을 택배로 보내오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이 바쁘지? 굳이 안 와도 돼. 도윤이가 주말에 한 번씩 들를게. 한 달에 한 번 여유 있을 때만 딸을 부릅니다. 서연아, 다음 주 괜찮으면 점심이나 같이 하자. 맛있는 거 사줄게. 더 이상 와야 한다가 아니라 같이 하자로 바뀐 겁니다. 강요가 아닌 초대로, 의무가 아닌 만남으로 변한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유빈이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 시장 구경 갈래요? 오, 좋지. 유빈이도 가자. 시장을 걸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주말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그 말에 괜히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미안했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딸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내 편 되어줘서. 유빈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웃어요. 전엔 주말만 되면 한숨만 쉬었는데. 그 말에 딸이 유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유빈이랑 매주 놀 수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설득보다 경험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거요. 가족이란 서로의 일상을 당연히 빼앗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지친 어깨를 조금씩 덜어주는 사이여야 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은 생각보다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의 평화는 누가 더 희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내어놓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서방은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며 서연이를 돕고, 사돈은 며느리의 주말을 존중하며 아들과의 시간을 늘렸고, 서연이는 유빈이와 실컷 놀며 진짜 엄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니 모두가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시댁과 처갓집의 거리도 적당히 멀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리요.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 주말엔 사람답게 쉽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무리한 희생 대신 조금의 배려와 한 걸음의 양보가 조용한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